아, 자, 여기 19학년도 수특 몇 번이냐? 기술 5번 지문인데, 요게 그거죠. 포화송비. 여기선 포화송비라고 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7학년도 9평에서 나왔던 콘크리트 지문에서 똑같이 포화송비가 나왔어요. 그때는 포화송비라 그랬는데, 지금은 포화송비라 그러네. 아무튼 간에. 전에 있었던 기출에 나온 개념이 조금 더 심화돼서 나온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을 열심히 봤으면은 그 지문 어려운 지문이라 공부해야만 했던 지문이라서 그 지문을 열심히 봤던 학생이라면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자, 일단 지문을 봅시다. 지문을 보시면은 1문단이 좀 길고 보면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 좀 나오죠.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나서 바로 사실확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물체는 뭐 힘을 주면은 변하는데 고무줄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복원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변형되기도 하고, 결국 탄성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힘을 제거해도 복원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영구적인 변형이다. 또한 탄성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변형시켜 나가면은 끊어진대요.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 고무줄 지금 땡기는 게 계속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탄성 한계 내에서 변형, 되돌아옴. 그러니까 탄성 한계를 넘어가지고 계속 땡기면 고무줄이 끊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고무줄이 버틸 수 있는 힘 안에서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영구적인 변형이 어느 정도 생긴대요. 그러면서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데 스프링이나 고무줄 똑같아요. 계속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 줄였다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되게 헐렁해지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 같은 탄성이 없잖아요. 그런 걸 말하고 있네요. 자, 탄성 한계 내에서 가해준 힘이 같아도 변형 정도는 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때 가해준 힘은 변형된 정도와 비례상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공식이 나오면 반드시 잘 이해를 해두세요. 이런 뭐라고 하지? 국어인데 공식이 나오는 거는 사실 계산으로 들어가면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 같은 거예요. 엄청 간단한 건데 이 계산, 공식 요런 게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기술 과학 지문에서는 요런 내용을 주면은 요게 문제로 내기 가장 뭐라고 하지? 편한? 가장 문제로 내기 편한 학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면은 힘은 변형 정도 곱하기 비례상수인데 이 비례상수를 뭐라고 불러요? 역률이라고 부른대요. 역률은 재료마다 고유의 값을 가진대요. 그리고 재료가 인장력이나 압축력, 압축력 뭔지 아나요? 인장력은 땡기는 힘, 위아래로 땡기거나 좌우로 땡기거나 어쨌든 간에 땡겨가지고 늘리는 게 인장력이에요. 압축력은 뭐죠? 누르는 거예요. 위아래로 누르든 좌우로 누르든. 그게 압축력이에요. 자, 그 힘에 견디는 능력을 수치화한 값이다. 따라서 역률이 큰 재료일수록 같은 힘을 주었을 때 변형이 작다. 이 공식에 의하면은 같은 힘을 주었을 때 역률이 큰 재료일수록 당연히 변형 정도는 낮아지겠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 윗글에는 탄생 한계 방금 전에 봤었죠? 그리고 푸화성수 이거는 지금 안 나온 거니까 냅두고, 그리고 변형 정도 이것도 안 나오는 거니까 냅두고, 탄성 한계 이거 나왔으니까 봐줘야죠? 그리고 이거 안 나왔으니까 일단 냅두고. 보시면은 1번 탄성 한계 내에서 물체에 가하는 힘과 그로 인한 변형의 정도가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보인가요? 얘가 우리가 파악한 내용에서 나오나요? 물체에 가하는 힘과 변형의 정도가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면은 우리가 방금 파악한 게 뭐예요?
이 공식에 의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건 이 공식뿐이잖아. 이 역률, 비례상수 이건 뭐예요? 물체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죠? 그렇다면 이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고유한 값을 가지는 역률, 비례상수 이거는 그냥 없애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해준 힘이 올라가면은 변형 정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변형 정도는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탄성한계 내에서 이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4번 봅시다. 탄성 한계 내에서 동일한 힘에 대해 변형 정도가 더 큰 재료가 더 작은 재료보다 역률이 더 작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힘에 대해서 변형 정도가 더 큰 재료가 있으면은 역률이 어떻게 되겠지? 역률이 어떻게 돼요? 역률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쵸? 두 물체가 있으면은 같은 힘을 가했는데 물체 A가 변형이 더 많이 됐어. 물체 B가 변형이 덜 됐어요. 그러면 A의 역률은 당연히 작을 것이고 B의 역률은 당연히 A보다는 크겠죠. 이 같은 힘을 곱하기로 같은 힘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4번은 맞는 말. 딱 지금 자 일단 이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꼭 적절한 것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 OX를 치고 들어가세요. OX를 치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다시 찍는 거거든.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 진짜 많이 하는 실수라 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많이 할 거예요. 보다가 그냥 이 지문 내용 그리고 선지 내용에 빠져 가지고 보다 보면은 적절한 거 찾다가 대충 뭐 2번 넘어가서 3번 4번쯤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으로 착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3번을 체크하고 웃긴 게 뭐냐면은 책 처음에 풀 때도 3번 체크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X 치고 4번을 체크했거든. 그리고 강의 찍을 때 또 똑같이 3번을 체크해가지고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거 보니까 이거 체크를 안 하고 들어갔더라고. 그리고 선지 전부 다 설명해 주려니까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순서를 지켰으면 이 두 개만 보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나머지 것까지 전부 다 읽고 나서 모든 선지들 전부 다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져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했던 모양이야.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만약에 1문단을 보고 여기서 딱 이렇게 파악을 해줬으면 1번 문제는 사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 대충 보니까 여기도 뭔가 짱날 것 같아요. 그죠? 봅시다. 여기를 왜 바로 봐주냐면은 이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이 어떤 밑줄을 쳐놓고 이것의 이유, 이것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찾는 문제는 다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억의 이유는 논리적으로 여기에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논리적으로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 기억이라는 문장이 나온 건데 그 근거는 이 안에 살짝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주는데 그렇다면은 숨어 있는 내용이 5개, 4개씩이나 될까? 맞는 말이 4개씩이나 될까? 이 근거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적절한 거 찾는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보면 자 읽어봅시다. 기억을 먼저 읽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쭉 그냥 읽어봅시다. 탄성 한계에 대해서는 재료에 따라 역률도 다르지만 변형에 따른 물체 폭의 변화도 다르대요. 고무지우개 양 끝을 잡고 당기면은 길이는 늘어나는데 홀쭉해지죠. 그리고 그게 바로 직경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와 반대로 원기둥을 세우고 눌러주면은 뚱뚱해지겠죠? 뭉개지니까. 이처럼 일반적으로 재료를 인장 땡겨주면은 그의 수직한 방향은 뭐예요? 땡겨주면은
당겨주면은 위아래로 당기면은 좌우 방향으로는 홀쭉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인장력을 위아래로 당겨버렸어. 그러면 이 물체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홀쭉해진 이것이 바로 인장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홀쭉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나?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 요런 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해준 힘에 대해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인 방향? 그럼 가해준 힘이랑 직각이겠네? 위아래로 당기면은 좌우로 수축하겠네? 반대로 재료를 위아래로 누르면은 그의 수직한 방향은 뭐죠? 좌우로는 신장되겠네. 신장이 뭐죠? 위에서 본 옆 좌우로 직경이 뚱뚱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즉 하중 인가 방향으로의 종변형과 하중 인가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횡변형,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앞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냥 어려운 말로 바꾼 겁니다. 하중 인가 방향으로의 종변형, 여기서 봤을 때 앞에 부분은 뭐였죠? 지우개를 양 끝을 잡고 당기면이라 그랬죠? 원기둥을 세워놓고 누르면, 원기둥을 세워놓고 당기면 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하중 인가 방향으로의 종변형은, 종변형이 뭐예요? 종변형 앞뒤죠. 횡변형은 뭐죠? 좌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중 인가 방향이래요. 근데 보니까 이것은 무슨 하중이 뭐 무게를 주는 거예요. 인가 방향은 거기 그 방향으로 인 것 같아요. 굳이 이 단어를 몰라도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이 한자어의 뜻을 전부 다 몰라도 되는데, 인가라는 게 여기서도 똑같이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인가라는 것은 사실 뭐 너의 그 요청을 내가 인가해 주겠다, 이걸 승인해 준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위아래로 당기거나 위아래로 누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중 인가 방향의 종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중 인가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횡변형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재료를 인장하면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수축한다. 재료를 인장하는 것이 바로 하중 인가 방향으로의 종변형, 그리고 수직인 방향으로 수축하는 게 하중 인가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횡변형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반대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대요. 이때 종변형에 대한 횡변형에 비해 음의 값을 붙인 것을 푸아송비라 지칭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판단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종변형 방향과 횡변형 방향은 서로 반대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변형 방향으로 늘어나게 되면 횡변형 방향으로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종변형에 대한 횡변형의 비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혹은 종변형이 마이너스면 횡변형은 플러스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음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그냥 음의 값을 붙였대요. 그러면은 양수가 되는 거죠. 비율로 표현하니까 그냥 양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료의 경우 그 값은 양의 값을 갖는데요. 일반적인 재료의 경우 종변형 방향과 횡변형 방향이 다르니까, 반대니까 푸아송비의 역수로 정의되는 푸아송수 역시 양의 값을 갖는데요. 당연하죠. 양수의 역수는 당연히 양수겠죠. 따라서 푸아송비가 클수록
힘을 주는 방향으로의 변형에 대해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크기 변화가 더 민감하게 생기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엄청 잘 읽어주시면서 요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나머지 문제도 엄청 풀기 쉬워집니다. 구리는 0.37, 고무 재질은 1에, 콘크리트는 0.2에서 0.2. 여기를 봤을 때 이 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재료, 고무 재질, 그리고 푸화송수, 이렇게 3개. 푸화송수는 뭐라 그랬죠? 푸화송 B의 역수라 그랬죠? 근데 푸화송 그쵸? 얘네가 푸화송 B예요. 얘네가 지금 읽어보면 이거 푸화송 B에 대한 거죠? 얘네가 푸화송 B라서 콘크리트 재료는 뭐예요? 푸화송 B 0.1에서 0.2. 이거의 역수는 몇이죠? 5에서 10이죠. 고무 재질의 역수는 뭐죠? 0.48, 0.5라고 합시다. 0.5의 역수는 몇이죠? 2죠. 그러면은 콘크리트 재료가 고무 재질보다 푸화송수가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문제 풀기 되게 쉬워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푸화송비가 0인 물질도 있는데 와인병의 코르크가 푸화송비가 0이래. 우리가 이때까지 푸화송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기억, 와인병의 막에는 뭐예요? 코르크는 푸화송비가 0인 물질이에요. 얘는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아서 와인의 변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무 재질보다는 코르크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고무 재질과 코르크,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선지를 보고 나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요런 애들은 실력 늘리려면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기억, 이 기억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예시죠? 푸화송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예시죠. 그러면은 고무 그리고 코르크, 고무는 뭐예요? 0.5예요. 코르크는 뭐죠? 0이죠. 푸화송비가 이렇다. 푸화송비가 이렇다는 말은 종변형의 2분의 1만큼 횡변형이 종변형의 수직인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오케이? 종변형이 그러니까 위로 1m를 늘렸는데 위로 1m를 늘리거나 위로 여기서 누르는 거니까 누르는 걸로 합시다. 아래로 1m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얘는 좌우로 0.5m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1m를 줄였으니까 좌우로 0.5m가 늘어난다. 그게 바로 푸화송 B라는 거죠. 근데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눌러도 옆으로 늘어나지가 않는데요. 이게 0이래. 횡변형이 0이래요. 그게 바로 코르크죠.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로 인해서 와인병을 코르크로 쓴다는 거잖아. 그쵸? 코르크는 눌러도 좌우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고정되어 있는 병 입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좌우로 늘어나면은 병 입구는 이렇게 똑같은데 누르면은 좌우로 늘어나면 엄청 더 힘을 써야 억지로 끼워 맞춰지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힘으로 쭉 누르면은 옆으로 어차피 안 늘어나니까 쭉 들어간다 이거죠. 그 말을 여기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밀어넣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변형이 없기 때문에 고무 재질의 마개보다 병으로 밀어넣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죠. 이제 이거 두 문제는 잘라놓고 3번, 4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문제는 좀 쉽게 풀려요. 나머지 문제는 여기까지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 기본적인 푸화송비를 말해주고 그것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어그제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지문이라서 3번 문제를 갖다 붙여 봅시다. 3번 문제를 갖다 붙여보면은 자
어그제틱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그제틱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해를 좀 해줘야겠죠. 여기까지 아직까지 본 걸로는 일단 얘가 해결이 안 돼요. 지문을 좀 더 봐줘야 돼. 이에 비해 특정 구조를 갖는 재료의 경우 음의 푸화성비와 푸화성비 수소를 갖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직관적으로 위로 눌렀을 때 옆으로 뚱뚱해지는 게 양의 푸화성비라면은 위로 눌렀을 때 오히려 압축되는 것이, 그리고 당겼을 때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음의 푸화성비와 푸화성수를 갖는 물질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다면은 독해 능력이 아주 좋은 거고, 아니면 읽어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어그제틱 재료, 얘네는 뭐죠? 뭐 어찌됐건 간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A의 경우 좌우로 인장을 했을 때 좌우로 늘어났는데 위아래로는 당연히 줄어들었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물질이에요. 일반적인 물질인데 B의 경우 인장 전인 위에, 여기서는 인장 전이에요. 위에서 위아래로 되게 뭉쳐져 있지. 근데 얘를 좌우로 당겼는데 오히려 눕힌 도나스 같이 생긴 게 위로 세운 도나스처럼 늘어나 버린 거야. 위아래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요 그림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나서 문제를 바로 푸실 수 있어요. A는 필터래요. 물질이 끼어 있대. 좌우로 늘려줬는데 위아래로도 늘어났네? 이 검은색 재료가? 그쵸? 그러면 이 끼어있던 먼지가 쏙 빠지겠네? 그쵸?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래요. 자, A는 횡변형을 가했음에도 B와 같이 횡변형의 수직 방향의 방향으로 재료의 길이가 길어진다. 횡변형의 방향과 같은 횡변형으로 늘어났을 때 똑같이 횡변형의 수직 방향이 종변형으로도 늘어난다면 얘는 어그제틱 물질이죠. A를 좌우 방향에서 압축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아래로도 압축되겠죠? 세로 방향으로 재료의 길이가 짧아졌다면 A는 음의 푸화성수 뭐죠? 여기 나와 있죠? 이 재료를 어그제틱이라고 합니다. A를 좌우 방향으로 인장을 하면은 인장 뭐죠? 늘려주는 거죠. 재료의 공간에 끼어있던 오염물질이 쉽게 빠져나가서 필터의 성능이 쉽게 회복될 수 있겠죠? 그리고 A를 좌우 방향에서 당겼을 때, 인장을 했을 때 똑같은 말입니다. 세로 방향의 변형 정도가 B보다 더 커지면은 A의 푸화성 B는 애초보다 더 커지겠군. 야,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야.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물질이야. 그치? 근데 어그제틱의 경우 푸화성 B는 종변형과 횡변형의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이 푸화성 B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봐봐, 세로 방향의 변형 정도가 좌우 방향에서 당겼을 때 힘을 가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 종변형.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지 않나? 그냥 힘을 가하는 방향 그대로의 변화를 종변형이라 그러고, 그것과 수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횡변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더 많이 늘어났대요. 그쵸? 지금 이 선지에서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얘가 더 많이 늘어났대. 그러면은 이 분수 자체는 더 커지잖아. 그치? 이 분수 자체는 더 커지죠. 횡변형이 더 늘어났으면 당연히 이 비율 자체는 커지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음수를 붙인 게 바로 어그제틱의 푸아송 B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음수를 붙이면은 얘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더 작아지는 거죠. 마이너스로 더 커진 거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더 커지면은 그거는 수 자체를 판단을 하면 더 작은 수죠. 그래서 A의 푸아송 B는 애초보다 더 커지겠군이 아니라 변화폭은 더 크지만 얘는 어그제틱 재료이기 때문에 푸아송 B는 음수이기 때문에 푸아송 B는 더 작아진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좀 더럽게 된 거였는데 이렇게 더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B의 상태보다 더 인장으로 힘을 제거했을 때 A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면 이는 A가 탄성 1개 이상으로, 탄성 1개는 탄성 1개 여기 있죠. 탄성 1개, 탄성 1개, 탄성 1개, 탄성 1개. 물체의 힘을 너무 크게 주면 물체가 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탄성 1개를 넘어서 변형된 것을 이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간단한 수학적도 아니야. 산수적인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실제 기출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공식 같은 게 나와 있는 지문은 반드시 그 공식을 깔끔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까지 만약에 성공적으로 풀었다면 이 다음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 다음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어요. 재료가 좌우로 넓어져요. 이건 뭐죠? 양의 푸아송 아니다. 그치, 양의 푸아송 B. 이건 일반적인 재료예요. 간은 일반적인 재료예요. 얘는 뭐죠? 재료가 위아래로 눌렀는데 똑같이 뭉쳤어요. 그럼 얘는 뭐죠? 어그제틱이에요. 간은 일반적인 물질, 나는 어그제틱이라고 해가지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가의 재료는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으로 인장에 해당하는 변형을 하고 있다.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으로 인장에 해당하는 변형을 하고 있다. 가의 재료 뭐죠?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으로,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위아래 방향이죠. 위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리진 않았으니까 위에서 누르고만 있다고 합시다. 위에서 눌렀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죠? 인장이 아니라 압축에 해당하는 변형인 거죠. 이것도 적절한 거 동그라미 치워갑시다. 2번, 나의 재료는 양의 푸아송비를 갖는 물체라 볼 수 있다. 양이 아니죠? 푸아송비 어거제틱은 음이죠. 나는 푸아송비가 3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나는 푸아송비의 절대값이 클수록 재료가 압축을 받는 축 쪽으로 재료를 구성하는 물질이 모이려는 힘이 커질 것이다. 푸아송비의 절대값은 뭐죠? 푸아송비의 절대값? 그냥 재료한테 어떤 힘을 주었을 때 걔랑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얼마나 변형하느냐만 판단하는 거죠. 같은 방향, 다른 방향 필요가 없죠. 수직인 방향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게 필요 없이 얼마나 변형하려고 하는지만 판단하는 게 절대값을 씌운 거죠.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겠죠. 답 3번이네요. 나머지 애들은 볼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가와 나 봐줄까요? 가와 나의 재료의 처음 두께가 같다면 푸아송 수는 서로 같을 것이다. 가와 나 종류가 다른 두 재료니까 당연히 역률도 다를 거고, 그리고 변형 정도도 똑같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5번, 간은 나에 비해 외부 충격을 재료 전반에 걸쳐 화살표 방향처럼 잘 분산하므로 흠이 잘 생기지 않는 재료나 방탄 재료로 응용하는 데 적합하다. 딱 봐도 방탄은 뭐예요? 총알이, 뚫치,
못하게, 그러니까 지문을 읽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총알이 뚫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 총알이라고 생각해봐. 총알이 이렇게 왔는데 재료들이 총알이 온 방향으로 이렇게 뭉치지 않고 다 퍼져버리면 총알이 그냥 뚫고 가겠지 당연히. 총알을 막으려면 총알이 이렇게 오면은, 총알이 이렇게 부딪히면 당연히 총알이 온 방향으로, 총알이 부딪힌 방향으로 재료가 뭉쳐야 덜 뚫리겠죠. 적합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다 설명이 됐나? 그래서 결국 여기에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이 풀리게 된 거죠. 앞부분만 이해를 잘 해줬으면. 그렇게 좋지 않은 지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비율이나 아니면 양수, 음수 관계, 대소 관계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짜증나게 아주 잘 낸 지문이니까 꼭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연계될 수 있어요. 이 투하성비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런 비율 변동 관계라는 게 꼭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